KBO 2025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각 구단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어떤 유망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야구장 어디에서 쉬고 계십니까? 야구 관중들이 이제 뭐 100만을, 그러니까 1000만 시대를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은 이제 야구 경기가 보통 6시 반에 시작하면 경기장 오픈이 한 4시 좀 넘어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어디서 쉬실 만한 공간이 야구장이 별로 없어서 이 주제로 우리 윤세호 기자가 오늘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체감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직접 운전해서 야구장 갈 때도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갈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와 보면은 잠실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역에서 나와가지고 야구장 가려고 하면은 여관에 정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아, 역 안에요? 네, 역 안에. 특히 여름철에는. 네. 지하에? 그냥 종합운동장역 안에요. 근데 대합실에. 그 이유를 역을 나오자마자 느꼈어요. 특히 이번 여름에 폭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마땅히 계실 곳이 있나 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아하. 마땅히 야구장에 들어가려면은 입장권을 사도 2시간 전부터 보통 입장이 돼요. 게이트 오픈하기 전까지. 네, 그렇죠. 그 게이트가 오픈하고 나서야 야구장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있을 곳이 없는 건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마땅히 없어요.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은 커피숍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점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구장에 23,000명, 만석이 되면 23,750명인가요? 잠실구장에. 네. 그런데 이분들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규모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하철역 안에 근데 여기 공간은 좀 있는데 테이블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 야구 배트 모양으로 된 이렇게 나선형 이런 벤치가 있긴 한데 그게 많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쉬세요? 그럼 거기서?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바닥에요? 네, 맨바닥에? 지하철역 바닥에. 그래서 야구장 주변에 보면 그 화단이나 네. 그런 굿즈 스토어 앞에 그냥 거기 네. 그냥 걸쳐 앉아서 계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네. 더운데? 네, 더운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올해 1000만 가중 페이스가 된 결정적인 비결은 여름 관중이 맞아요. 줄지 않고 네. 오히려 늘은 부분에 있어요. 특히 8월 달에 네. 역대 최다 지금 관중을 찍었거든요. 그 8월 달에 원래 꺾이는데 맞아요. 관중 페이스가 저희 월별 관중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2년간의 월별 관중수를 보시면 지난해와 올해 비교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경기 평균만 저희가 뽑았는데 보통 이제 뭐 작년에 이제 4월에 개막을 했으니까 네. 보통은 쭉 가다가 줄어요. 네. 6월 언저리 들면서 좀 줄거든요. 7월에 떨어지고 8월에는 가장 적게 떨어지고 올해는 거의 한 번도 14,0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올해는 그 네. 개막 그 약간 붐이 있는 약간 오픈 그런 느낌이 있는 3월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지금 높은 게 8월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예상하지 못했던 KBO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야구장에 보통 이제 많이 그 친구나 연인이나 이렇게 가족 같이 만나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야구장에서 어디서 만나라고 했을 때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 이거는 좀 고민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데요. 근데 엄청 제가 네. 저도 뭐 야구장에 그냥 거의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가면은 그래도 게이트 오픈 안 해도 야구장에 좀 먼저 들어가서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일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잘 있을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팬들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잠실 야구장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시원하게 있을 곳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야구장 오픈하면 그 안에 화장실이 제일 시원해요. 잠실 야구장 화장실이 제일 시원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 팬들이 화장실에 그 용변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계세요. 거기 에어컨이 너무 세. 오픈 얘기. 네, 그러니까. 네. 참 더위를 잠실 피하기 야구장 위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잠실 화장실에 야구장. 가야 되는 네. 굉장히 오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야구 팬일 때는 제가 야구 팬일 때는 기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KBO 리가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15년 정도 전이니까 15년 한 17년 전으로 생각하면 그때 사실 야구 티켓은 포스즌이 아닌 이상 예매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서 그냥 야구장 가서 사는 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지금은 네이비석으로 바뀌었는데 317, 416 불로 거기는 특히나 진짜 그냥 가서 사는 티켓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야구 붐에 걸맞는 야구장 주위 인프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태영님이 라팍에는 미스트가 나온다고 잠실에서는 못 봤고 저건 라팍에서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티켓팅 하는데 앞쪽에 앞에 이렇게 뿌려줘요? 네,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구장은 좀 어떤지도 네.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취재를 좀 했는데 사실 지금 뭐 기아가 1위를 달리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관중 동원이 지금 뭐 역대급을 또 찍고 있잖아요. 챔피언스 필드가. 근데 챔피언스 필드에 또 명소가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네. 뮤지님께서 말씀해주신 잉크커피입니다. 네. 작년까지 또 없었어요, 저게. 네. 근데 그 자리가 그렇죠. 작년까지는 커피가 되게 유명한 그 커피인데. 예, 네, 약간 맞아요. 사건 사고가 네, 있긴 네,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공실이었대요. 아. 예,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게 800평 규모라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거기에. 엄청 예. 크다고 들었어요. 저도 우리 보지도 지도에서 않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잉크 커피? 뭐 저희가 그게 광고할 건 아마, 아니고요. 예, 보도자료로 네. 한번 나오긴 했을 텐데 예, 800평인데 그래서 기아 구단 관계자한테 네.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야구하는 날은 이미 꽉 차 있다. 예,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인데 주목할 부분은 이거였어요. 야구가 없는 날도 어떠냐 하니까 약간 이 야구장 컨셉에 있어서 그런지 또 야구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이 잉크커피에.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이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또 아쉬운 게 부족하대요. 이 넓은 공간. 그거 맞아요. 그 공간도. 그 공간도 부족하다고 저도 얘기를 네. 들었어요. 이게 꽉꽉 좌석에 다 앉아 있고 한 명이 이제 조금 짐을 쌀 것 같은 네. 그런 약간 끼미가 보이면 바로 또 바로 가셔서 지금 일어나시는 거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고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바로 앉는다. 그거네요. 저 네. 코스트코 시식 코너 가면 네, 맞아요. 아줌마들이 다 네. 눈치 보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큰데 일어나시는 건 바로 이렇게 앉고. 큰데도 야.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게 챔피언도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네, 그 맞아요.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이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 단장님께서 굉장히 미안함을 네. 표하셨던 심지학 단장님이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요즘에 야구장에 가면은 4시간, 5시간 정도 그렇죠.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잉크커피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더운 날에 밖에 그냥 계시더라. 그래서 이걸 대학교 때. 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아구장이 좀 더 잉크커피 같은 공간을 또 만들지 않을까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은 입장권을 끊고 표를 끊고 이 표를 보여주고 야구장 게이트가 열려야지만 야구장에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좀 더 넓게 생각해봐서 그냥 입장 시간을 좀 더 당기는 거, 좀 더 넉넉하게 당겨서. 3시간 전, 네. 4시간 전으로 하는 건 어떨까? 저도 그 부분 찬성인데요. 네. 사실은 이거 저도 이제 우연찮게 느낀 건데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LG 팬이면 LG 선수들 타격 연습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그게- 원정 빨리 빨리 가야 맞아요. 원정팀이 끝날 원정 때쯤이에요, 정도예요. 훈련이. 아, 요게 이제 네. 잉크커피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여기 원래 있고요, 광고. 갤러리 있고 네. 사실은 저희가 그냥 그 빈 공간이었는데 저 공간이 안쪽으로 저 전시 공간이 꽤 넓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라다고요? 네, 그런데도 모자라요. 저렇게 저거는 진짜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엄청 네. 큰 건데도 그래도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들어간 카페 중에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800평이면.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것도 저겁니다만 그 홈팀 선수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 먼저 하니까. 네. 홈팀 연습이 그러니까 먼저니까. 보통은 뭐 한 2시 언저리인데 그때는 입장이 안 되니까 한 4시 언저리는 돼야 되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은 이제 원정팀 원정팀. 네. 정도 보고 아니면 뭐 이제 아예 못 보고 네. 경기 전에 보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냥 좀 일찍 오는 사람들은 들여보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파울 타구 그러니까 타격 연습할 때 이제 타구가 넘어오니까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서는 그게 되는 구장이 네, 있어요. 구장 맞아요. 창원에서는 네. 핑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창원에서는 그 홈팀이 연습하는 거를 네. 미리 볼 수 있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저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네, 들었거든요. 유일하게 되는 네. 구장이 바로 창원 NC파크인데요. 제가 그래서 NC 쪽 네. 관계자한테도 물었는데 여기 또한 지금 아무래도 NC파크 또한 굉장히 지금 매진 경기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올해 맞아요. 올해 최고 관중을 찍을 페이스인데 이미 찍었나? 그랬는데 정말 그 엠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벅스가 네, 네. 이 스타벅스가 경기 있는 날에는 한 4시간 정도 전부터 꽉 찬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라운드가 다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모습을 다 맞아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다가 누가 콜업되는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아 맞아. 네, 기자보다 너무 먼저 알아요. 거기 연습할 계신 때 분이. 나오니까. 네, 연습 나오니까 몸 풀고 워밍업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선수 올라왔네요. 막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참 이 마케팅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도 좀 같이 그럼요.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혹시 지금 저 창원 NC파크 스타벅스에 계신 분 올려주시면 그분께 아, 오늘 오늘 창원 쿠폰 경기가 쏩니다. 아, 네. 혹시 오늘 창원 경기 지금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보시면서 사실 저도 출장 가면은 숙소에서 오래 있는 걸 좀 아, 싫어해서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짐 싸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일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 이곳이 생겼을 때 제가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아, 성지에 창원 출장 성지. 가면은 일어나자마자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 네. 이 그러니까요. 공간은. 그랬는데 또 아쉬운 거 더 컸어야 됐다. 그렇죠. 네. 이것도 아니 근데 이것도 더 컸어야 된다. 예. 스타벅스는 신세계 계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랜더스 저기는 필드에도 스타벅스가 있긴 합니다. 있어요. 근데 좀 네. 간이 그렇죠. 맞아. 규모가 1, 2층에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근데 저기는 사실은 매장이 아예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도 경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램필은 거기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아, 야구를 이게 할 밖에 있어요. 때만. 예. 아, 밖에 밖에. 있어요. 예, 근데 엠팍은 네. 야구를 하지 않나도 저기 스타벅스는 항상 열려 오픈을, 상시 있더라고요. 오픈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찾으시고 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아. 주위에 평소에 많이 찾으시는데 그 아. 야구할 때도.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저 스타벅스 테라스 가서. 부분은 좌석을 따로 팔아요. 네, 바로 앞에서 예. 그 테라스 부분은 좌석을 예, 약간 따로 외야소의 개념으로 네. 팔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시도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야구 붐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관중들이 많이 모이는 건 분명히 좋은 건데 왜 그걸 경제적으로 활용을 할 방안을 고민을 안 할까요? 네. 아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맞아요. 대그룹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야말로 윈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야구를 통해서 파생하는 또 매출을 그렇죠. 예, 발생하는 건데 한 2, 3주 전에 경제 뉴스 얘기 나왔었어요. 야구 붐이 일면서 야구장 인근 맞아요. 지역의 상권이 네. 또 살아났다. 맞아요. 예, 매출이 5%인가 뭐 다 평균적으로 다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인구가 그렇죠. 많이 찾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그 주위의 경제 상권이 살죠.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야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청라도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결정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과연 어떻게 예, 나올 것인가. 대형 쇼핑몰과 동구장이 합쳐 있으니까. 청라돔 얘기가 지금 채팅방 네.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야구 붐이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면은. 예, 그래서 한 단장님께서 그랬어요. 정말 매년 이렇게 1000만 관중 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SSG 단장님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라이벌 기업 단장님인데 청라돔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저희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라돔이 정말 결정체가 된다면은 야구와 다른 산업이 그렇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은 그러면은 앞으로의 야구장 환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공식 명칭은 이제 스타필드 청라 안에 이제 네.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1년 내내 열리는 복합 문화 관람 시설과 초대형 쇼핑몰을 결합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네. 계획이잖아요.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됐고 이 맞아요. 부지 지방 공사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공사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여기가 공항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네요. 향후 국제대회 유치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호텔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정말 아시아 쿼터가 활성화되면은 일본 혹은 대만 팬들이 SSG에 뜨는 아시아 쿼터 선수를 보러 그냥 당일치기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내려서 바로 네, 야구 보고 저 쇼핑하다가 네. 야구 보고 네, 끝나면 끝나고 바로 가고 아니면 비행기 1박 타고 2일 일정으로 네. 해도 되고요. 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경제 효과가 많은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야, 이런 그 구장이 생기면 나머지 팀들에게도 굉장한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근데 잠실돔도 그 호텔과 쇼핑몰과 그렇죠. 동구장이 다 결합되어 있거든요. 청라보다는 좀 늦긴 합니다. 그런데 잠실돔 또한 뭐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32년이에요. 네, 32년이니까 네, 복합 공간이 됩니다. 네. 청라를 개폐식으로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아직까지는 네, 그 현재 계획은 그냥 폐쇄형 동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관중들이 점점 특히 지금 뭐 저희가 그 월별로도 쭉 뽑아봤고 요일로도 뽑았는데 예전에는 주중에는 관중들이 네.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주중에도 지금 1만 명이 넘으니까 이분들이 좀 쉬실 수 있는 공간들. 네. 뭐 사실은 이제 저런
쇼핑센터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뭔가 좀 그 주변 시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당장 저는- 내년에도 더 더울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이상적이라고 봐요. 야구만 보러 야구장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겸사겸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한 8시간, 6시간 정도를 이 공간에서 그냥 즐길 수 있게. 이러면은 분명 가족 단위 관객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파생산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는 뭐 일단 청라더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예. 지금 뭐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일은 네. 10,000명이 넘지 않았었어요. 평균 관중이. 근데 이제 올해는 뭐 화수목도다. 아, 네. 평일 관중이 그냥 이것도 놀라워요. 반다 먹었어요. 그럼요. 옛날에 제가 그 마케팅 담당하는 분한테 한 5, 6년 전에 물어봤을 때 목요일이 가장 어렵다고 했거든요. 관중 동원이. 그렇죠. 예, 목요일 날 어떻게 해야지 관중들이 많이 오실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요일이 제일 많네요. 화수목 중에. 화수목 중에 네. 목요일이 제일 많네. 네. 주중 중에. 예, 그래서 막 목요일 날 이벤트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게 한 5, 6년 전인데 많이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그 연령대별이나 성별로 이제 분석을 다 각 구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는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또 그분들이 좀 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이런 것들의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09년도에 뉴욕 매치가 시티필드 새로운 구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도 쉑쉑버거가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쉑쉑버거가 뉴욕에서 나온 건데 뉴욕 안에서도 쉑쉑버거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매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티필드에 쉑쉑버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매치 팬들이 한 말이 기분이 더러워도 맛있는 거나 먹고 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많이 지니까 경기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마케팅이라고 봐요. 이 야구장에서 네. 먹을 수 있는 뭔가 음식이 있으면 그럼요. 이 또한 하나의 뭐 야구장을 찾는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담입니다만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본인이 싸갖고 들어간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미국, 예. 일본까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거 못 갖고 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예, 되죠. 물 하나도 안 될 거야. 네. 예. 더군다나 뭐 구장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공식 스폰서면 제가 들고 가는 펩시는 절대, 네, 절대 안 먹을 돼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못 갖고 들어가지만 못 갖고 안 갖고 와도 될 정도로 안에서 다 예, 팔고 근데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그게 다 매출이 야구장에서만 되는 파는 특별한 맞아요. 음식이 있으면 이 또한 팬들이 그렇죠. 야구장을 찾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이고. 네. 하여튼 저 올해 관중들이 늘면서 어디서들 쉬시는지 앞으로의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결국 이거 인프라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총재님도 현장 좀 인프라. 나와주시고 구단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시에서 네. 무엇보다 좀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럼요. 예, 야구장이 어떤 효과 가져오는지를 좀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좀 공생관계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관련된 뭐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